이전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도 어떤 상황에서 will이 쓰이는지, will이 쓰이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봅니다. 이어서 예측의 상대성과 개연성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생각법 저자 하상호입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시고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will은 시제조동사가 아닌 서법조동사고 미래가 아닌 예측을 나타낸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may를 보고 미래 시제를 떠올리지는 않죠? will이나 may나 같은 서법조동사입니다. will을 보고 미래 시제를 떠올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미래 시제라는 문법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will, may를 보고 미래 추측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같은 서법조동사니 예측 추측이라고 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 영상에서 서법은 주어 관점의 문법이 아닌 화자 관점의 문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ill은 미래를 나타내는 시제조동사가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미래나 현재일에 대한 화자의 예측을 나타냅니다. 화자 관점에서 주어에 관한 화자의 예측을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will은 화자의 예측을 나타내는 서법조동사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예측에 대한 화자의 확신의 정도, 즉 화자의 확신도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네, 그렇습니다. 비교적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전 영상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화자의 확신도가 매우 높은 또 다른 이유를 will이 쓰이는 또 다른 상황을 살펴봅니다. 그것이 만족된 조건과 주어진 상황입니다. 화자의 확신도가 매우 높은 또 다른 이유는 만족된 조건으로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If you apologize for it, she will forgive you. If you apologize for it, she will forgive you. 위 예문은 조건문입니다. 결과절에 will이 쓰였습니다. will이 왜 쓰였는지 벌써 감이 오시죠? 말 그대로 조건문이니까 조건문은 조건절이 만족되었다고 보고 결과절을 말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예측에 대한 화자의 확신도가 매우 높겠죠? 밑도 끝도 없이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된 조건을 바탕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화자의 확신도가 매우 높은 것입니다. 조건문의 결과절에 예측이 will이 쓰입니다. 내친 김에 가정문을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If I won the first prize in the lottery, I would travel around the world. If I won the first prize in the lottery, I would travel around the world. 위 예문은 가정문입니다. 결과절에 would가 쓰였습니다. 이때의 would는 과거형 시제조동사가 아닌 서법조동사입니다. 말인즉 이때의 would는 과거형이지만 과거 시제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과거형 서법조동사 would의 서법적 의미는 상상입니다. 즉 상상의 would입니다. 로또 1등 당첨을 가정해보고 세계 여행을 상상해보고 가정과 상상 서로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가정문 결과절에 would를 왜 쓰는지 이해하셨죠? would가 예전과 다르게 보이시죠? 위와 같이 가정절에는 과거형 동사를 씁니다. 이때의 과거형 동사 원도 과거 시제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정절에 과거형 동사를 쓰는 이유가 있을 터 이것만 알면 가정문은 깔끔히 해결되는 것이죠? 가정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화자의 확신도가 매우 높은 나머지 이유는 주어진 상황으로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A dog barks. A dog barks. 위 예문은 현재 시제 문장입니다. 현재 시제에서 배웠죠? 객관적인 주어의 속성을 말합니다. 위 예문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음 예문은 사뭇 다릅니다. A dog will growl when it's angry or frightened. A dog will growl when it's angry or frightened. 위 예문은 성나거나 겁먹으면 이라는 상황이 주어져 있고 개는 으르렁거린다는 말을 위를 써서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위 예문은 미래를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측의 will, 해석도 위와 같이 자연스럽게 개는 성나거나 겁먹을 때 으르렁거릴 것이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집중하시고요. 상황이 주어져 그만큼 화자의 확신도가 매우 높습니다. 상황이 주어졌을 때는 위를 써야 한다는 말인데요. 위 예문은 상황이 주어지면 같은 일이 반복되는, 어김없이 벌어지거나 펼쳐지게 되는 일을 예측한 말입니다. 같은 일이 반복된다, 어김없이 벌어지거나 펼쳐진다. 성질이나 습성을 말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요컨대 상황이 주어지면 필연적으로 전개되는 주어의 성질, 성향, 습성 등을 말할 때 예측이 will 쓰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말은 필연적으로 전개된다입니다. 위 예문은 개의 성질로 보아 으르렁거리는 일이 벌어지는, 펼쳐지는 느낌을 줍니다. 확실히 하면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얘들아, 돌은 물에 가라앉지? 그런데 이 돌은 물에 뜬다? 선생님이 이 돌을 물에 넣어볼게. 물에 뜨나 안 뜨나 잘 봐. When I put this stone into the water, it will float. When I put this stone into the water, it will float. 위 예문은 상황이 주어져 확신도가 매우 높은 화자 예측으로 어떤 상황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펼쳐진다 이런 느낌의 말입니다. 물에 뜰 것이다, 물에 뜨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위 예문은 이런 느낌의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느껴지시죠?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위 두 예문의 설명절은 각각 시간부사절과 조건부사절입니다.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는 위를 쓰지 않고 위와 같이 현재 시제를 씁니다. 현재 시제의 절대성, 현재 시제의 절대적인 미래, 모르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위 영상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안 보신 분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I think he will go there tomorrow. I think he will go there tomorrow. I expect my son will pass the test. I expect my son will pass the test. 주관의 세계, 서법, 예측은 주관적이라 경우에 따라 내 의견은 이라고 상대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문과 같이 I think과 같은 말을 자주 씁니다. 한편 개연성을 지닌 부사를 쓰기도 합니다. Maybe. Perhaps. Probably. Possibly. Definitely. Certainly. Surely. Really. Maybe? Perhaps. Probably. Possibly. Definitely. Certainly. Surely. Really? 예측은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화자의 확신도가 아무리 높다 해도 예측할 때마다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1%라도 불확실함이 들어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확신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예측이지만 불확실하지 않다고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Maybe, perhaps, definitely, certainly와 같은 개연성을 지닌 부사를 씁니다. There's somebody coming up the stairs. There's somebody coming up the stairs. That'll probably be my brother. That'll definitely be my brother. 개연성을 지닌 부사는 어휘범주에 속하지만 나름의 서법적 의미를 지닙니다. will과 함께 자주 쓰입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의도적으로 자주 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측의 will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예문들은 미래의 will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또한 이해하기 힘든 문장들입니다. 이제는 두말하면 잔소리, 미래가 아닌 예측의 will. 문법은 인식의 문제, 영어는 감각의 문제. 서법이 어떤 문법인지 확실히 인식하셨죠? 확실히 느끼셨죠? 서법의 세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그저 소망일 따름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여전히 will을 미래로, 미래 시제로 여기면 영어는 소망이 그칠 것입니다. 여러분, 서법을 배운다는 것은 단지 문법을 하나 더 아는 일이 아닙니다. 화자의 생각과 마음을 나타내는 문법, 서법, 내가 화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화자가 되어 문장 내용에 대해 예측, 추측도 해보고 가능성, 가망성도 생각해보고 불확실의 세계에서 가정도 해보고 기원도 해보는 일입니다. 내가 내 머리로 직접 말입니다. 영어를 시험 과목으로 대하며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해석하는 곤란에서 벗어나 언어로 대하며 영어 문장으로 말하는 법을 지적 경험, 즉 생각하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인지해야겠습니다. 서법, 화자의 생각과 마음, will로 나타나는 화자의 생각은 예측입니다. 한편 will로 나타나는 화자의 마음은 의지입니다. 메인은 생각이 추측이고 마음이 허락입니다. 1인칭, 2인칭, 3인칭, 평서문, 의무문, 부정문, will은 인칭과 문장의 종류에 따라 예측의 will이냐, 의지의 will이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대해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